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5일 정도 남았죠. 이제 8월 20일 날 일요일부터 이제 시험을 봐서 월요일 21일, 22일까지 이렇게 화요일까지 작업형 시험 보는데요. 작업형 시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PLC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도 뭐 파일 같은 거 지우고 시험 볼 준비를 다 해야 돼. 통신도 이렇게 해보고 PLC 고장났나 안 고장나든지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갈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8월 12일 날 필답형 시험을 보고 나서 복원을 뭐 가장 빨리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미 뭐 유튜브에다가 막 그냥 또 74회 필답형 이 복원 문제에 대해서 뭐 풀이도 나오고 뭐 저기 뭐 이렇다 저렇다 꿍시렁 거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 출제율은 없어요. 내가 봐도. 네, 출제율은 있다 없다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출제율은 없고,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문제 1번에 그 KS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그 내용이 그 반복 과전류 특성의 이 문제가 나왔는데, 참 이것 때문에 헤맸어요. 제가 보고를 하면서. 왜 헤맸냐면은 이걸 용단 특성으로 갖다가 말을 해가지고, 아니 좀 이상하더라고. 용단 특성 반복 과절. 그래서 용단 특성에 대해서 뭐 서술하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막 헤맸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반복 과전류 특성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별을 해서 들어보고서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풀어요. 다른 것들은 뭐 하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고, 요게 이제 UPS 같은 이 문제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DC 필터예요. DC 필터가 있고, DC 필터가 있으면은 또 이쪽에도 AC 필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C 필터가 없더라고. DC 필터 여기에 관한 요 문제 쓰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잘 생각해보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 7점짜리면 반은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요게 조금 됐죠. 근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그 전기기사 쪽의 기출문제예요. 그림이 약간 틀려요. 그림만 틀리지, 그 오래전에 2005년도인가? 오래됐죠.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더라고요. 기출문제에 요게 좀 플러스가 됐지. 그런 거지. 요 반은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고요. 요게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서 A, B, C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A, B, C로 고친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좀 했었죠. 이것도 다뤘었고, 또 이런 것도 뭐 이거는 전류내력 시험 전압 하는 건데, 이거 좀 약간 고쳤어요. 최대 사용 전압이 22.9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단 최대 사용 전압은 전격 전압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선로잖아. 선로에 대한 전류내력 시험이니까 선로는 전격 전압이 이 공칭 전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사용이 전격 전압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공칭 전압 22.9가 최대 사용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가 지금 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조금 잘못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가 이제 KS KS 규정이라고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제 표준 아니에요. 국제 표준은 IC라고 하죠. IC. 요거는 KS는 한국 산업 표준입니다.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 우리 KS 마크 있잖아. KS 마크.
이 KS 마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KS 마크? 있잖아. KS 마크. KS 마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크에서 딱 하는 게 이거는 한국 산업 표준을 따른 제품이다 라고 해서 KS 마크 이렇게 딱 찍잖아. 그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산업 표준이지. 예, 이거는 국제 표준이 아닙니다. 국제 표준은 IEC야, IEC.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산업 표준인데 C자가 붙었잖아. 여기 C자는 이게 뭐냐면은 콘덴서가 아니고 이건 전기에 C자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B가 있다 그러면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를 뜻하는 거고 표준이 있다. D는 뭐 금속. 그다음에 뭐 Q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C자가 있으니까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전기용품이나 전기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KS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여기 고유 변화가 있죠. 4612는 고압전류 제한 표주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S 한국산업표준 전기의 4612는 전기 제품 중에서 고압전류 제한 퓨즈를 말하는 거예요. 고압전류 제한 퓨즈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산업표준 K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게 찾아놓은 거를 보니까 여기 있어요. 고압전류 KSC C가 전기라고 그랬죠. C 4612 고압전류 제한 퓨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 표준 원문을 클릭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KS 해가지고 고압전류 표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KSC가 이게 전기라고 그랬죠. 이게 요거는 한국산업표준 우리가 말하는 KS 한국산업표준입니다. 이거 국제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은 IEC IEC고 요거 한국산업표준 이거 C는 요거 전기입니다. 전기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압전류 제한 표주에 대한 내용이 4612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2001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1이라는 거는요. 최종 변경된 게 2001년도야. 2001년도에 최종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요게 만들어지고 나서 변경 절차를 여러 번 거쳤는데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021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2021년도에 확인해서 다시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2001년도 마지막에 변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에 여기 가보면은 개정 확인일이 2021년도 9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확인은 그렇게 했지만 이 표준 이력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개정이 됐잖아. 봐봐. 2001년도 11월 여기 보시면 이때 개정이 됐네. 그리고 확인했고 여기 또 확인했는데 요게 5개년 5년 단위로 이렇게 건넜대요. 5년 여기서 또 5년 그지? 여기서 또 5년 그지? 5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이 돼서 확인해서 올리고 요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야. 그 확인 날짜를 썼고 요 개정한 게 2001년도라 얘기야. 2001년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놓고서는 그 이후에는 개정을 하지는 않고 그대로 5개년마다 또 그대로 갱신해서 또 쓰고 또 쓰는 했다는 거. 5년 도래해가지고 확인 표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001년도에 그 최종 확인을 개정한 날이고 확인은 2001년도에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표준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 KS-C 전기 또 4612는 고압 전류 제한 표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정말 저도 왜 헷갈렸냐면요, 그 기술사가 엉터리로 써놔가지고 답이 아니고 설명을 갖다가 엉터리로 했더라고. 그래, 기술사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거지. 처음에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었어요. 기출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이거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이건가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놨는데 다른 분이 보내줬어. 그 기술사 거 있잖아. 그걸 보내줘가지고 뭐가 틀렸냐면은 여기가 1000으로 돼 있더라고. 요게 이게 만이 아니고 1000으로 돼 있더라고. 1000. 그리고 요게 0.002초가 아니고 0.02초더라고. 이게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기술사가 그렇게 써놨으니, 기술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으니 이게 잘못됐는가 보다 해서 지우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하고서 지우고서 다시 올렸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들어가서 보고서 확인해서 이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이게 맞는구나 라는 거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여기가 1000으로 돼 있더라고. 1000으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전동기는 이게 기기잖아. 이게 기기. 그리고 5배의 전류를 흐르는 것은 그 Y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직익기동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 최대 전격 전류의 몇 배? 6배까지 흘러요. 6배 전격 전류에. 전류의 6배까지 흐르게 됩니다. 기동시에. 근데 이게 5배의 전류를 10초간 통전하는 거, 이건 맞아. 보통 보면은 뭐 많이 기동해봐야 뭐 기동시에 기동 과정이 뭐 8초까지 되려나요? 5초에서 8초 정도까지 이렇게 전격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동시에. 그러니까 이건 맞아. 이건 맞아. 그런데 이게 1000이래. 근데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단위로, 만 회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10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상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사가서 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거는 보통 기계가 동작을 반복하잖아. 반복하면은 10,000번 이상은 한다.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하지. 1000회라고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맞아요. 만회가 맞고, 콘덴서도 여기도 요게 0.02초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0.002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죠. 그래서 KS 규정에 대한 퓨즈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반복 과전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용단 특성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참, 여기 용단 특성이 있죠? 용단 특성은 제가 받았던 거랑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틀려요. 많이 틀려요. 확실히 틀리죠? 그리고 이 용단 특성의 여기 그 표에도 보면은 일반용 G, 변압기용 T, 전동기용 M, 콘덴서용 C,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표 받았던 거는 T와 M이 공중 같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압기용, 전동기용 겸용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보면 이 4가지입니다. 딱 이 4가지로 돼 있어요.
그 용단 특성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특성에 대한 건데 이게 전격 전류 분지 용단 시간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기도 틀려요.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맞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그 기술사가 쓴 거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반복 과전류 특성이라고 여기 딱 나오더라고. 봐봐. 여기 나오잖아. 그지? 예,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이거 물어봤던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해 0.0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KS 규정, 한국산업표준 KS 규정이라고 합니다. KS 마크, 그죠? KS 마크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KSC 4612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KSC 4612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KS 그러는데 규정집이 있습니다. 한국전지 설비 규정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KSC 뭐 4612를 12에 뭐를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제 뭐 몇 조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국전지 설비 규정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써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몇 군데 써 있어요. 보니까 이게 고압전류 제한 퓨즈 이건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제가.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걸로 시험 봤고요. 예, 이것도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들어갔는데 지금 반복 과전류 특성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웬만큼도 다들 아는 것들이고 그 전기 기능장이나 전지 기사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다들 아는 것들이죠. 그죠? 네. 아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거 뭐 엄청 많이 설정했잖아요. C 그럼 콘크리트, 철골, 뭐 P 그럼 파이프 그래가지고 금속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전이용 전선이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 등전이 전선이다. 요거는 이게 등전이용 전선이다. 2번은 그렇게 했고 뭐 1번은 보도체 P 그리고 3번은 뭐 접지선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이거요. 그림도. 그 요거는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기사 산업기사 쪽에 좀 기출 문제죠. 근데 전기기능장 쪽에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왔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거 참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통신선과 상호 이격거리를 크게 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줄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호 인덕턴스를 줄이는 게 왜 그 전자 유도 전압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갖다 줄여야 됩니다. M 값을. 그러면은 통신선과 상호 이격거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거리를 멀게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 M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력선 측 대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통신선 측 대책에도 그게 있지 않느냐 그럴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력선과 상호 이격거리를 크게 하여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유도 장애가 어디에 발생하는 거죠? 통신선에 발생하는 거예요. 통신선에 발생하니까 전력선 측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죠? 통신선 쪽에 통신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유도 장애가 생겨가지고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력선 측에서 이 대책을 세워서 이격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격거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줄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중성점의 저항 접지를 하여 저항값이 큰 저항으로 한다. 이거는 일순 지락 전류를 갖다가 작게 여기사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락 전류가 너무 크니까 유도장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리액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역할이고요. 그리고 뭐 고장회선을 고속도로 차단하는 그런 차단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유도장애가 줄어들 것이고, 차폐선을 갖다 중간에 차폐선 설치를 하죠. 그 연가를 또 하는 거, 중간 연가를 충분히 이렇게 해주는 거, 고주파 발생 방지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전력선적 대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신선적 대책 세 가지를 쓴 다음에 중계 코일을 꼭 좀 쓰십시오. 통신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계 코일을 설치를 합니다. 중계 코일은요, 이 절연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끊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끊으면은 이 거리가 이거 중간중간 끊었으니까 L 값이 감소를 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중계 코일이라는 것은 이 변압기나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변압을 해주면 중간중간 끊어서 L 값을 한다는 얘기고, 연피 케이블은 이제 납피 있지 않습니까? 납피로 싼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유도장애가 줄어들 것이고, 성능이 우수한 피레기를 설치를 해서 유도장애를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배류 코일 또는 뭐 중화 코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화 코일. 이 배류 코일이나 중화 코일은 이 L 값을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류 코일은 원래는 어디에 쓰냐면은 전식 방지야. 방지에 사용합니다. 전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런 곳에 배류 코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배류 코일을 설치를 해서 이게 아니고 L 값이 아니고 이 R 값은 줄이고 L 값은 좀 크게 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전식 방지에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류 코일, 중화 코일 같은 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전식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통신선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유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배류 코일, 중화 코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배류 코일은 코일이잖아. 코일이면은 이게 저항값은 좀 작습니다. 상당히 작고 L 값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배류 코일하고 이 중화 코일을 이게 설치를 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계 코일은 이 변압기, 절연 변압기. 그리고 변압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배류 코일, 중화 코일 이런 것들 말은 꼭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류 코일 하나만 써주세요. 중화 코일. 그리고 통신선과 전력선을 갖다 수직으로 교차 설치를 하고, 복선식 이제 통신선을 채용을 하고, 통신전류 레벨을 높이고 반송식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썼으니까 이 중에 세 가지를 하면 되겠네. 중계 코일 설치, 연피 케이블, 성능이 우수한 피레기 설치, 배류 코일 이런 것들 설치하거나, 또는 전력선과 통신선 수직 교차, 요 5가지가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통신선과 상호 이격거리를 크게, 상호 인덕턴스를 줄인다. M 값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고장회선을 고속도로 차단한다. 차폐선 설치, 연가, 그 다음에 소리액터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요거 우리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 UPS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부하에 지금 이게 뭡니까? 이 기호가 뭐죠? 이거 SCR 기호죠. SCR 이게 정류입니다. 정류하는 거. 이게 정류기입니다. 정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오드에다 이렇게 했으니까 SCR이잖아. 그럼 정류를 한다는 거예요. 정류기. 요거는 축전지고, 요거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게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DC 필터라고 합니다. DC 필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정육이 있는 정육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정육이 옆에 있으면은 DC 필터고요. 여기 인버터 여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AC 필터입니다. AC 필터라고 하는 게 필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는 DC 필터고 필터. 요게 이제 요게 있어요. 요게 있으면 AC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 그래서 지금 정류한 게 바로 인버터를 거쳐서 부하로 가죠. 이거는 온라인 방식입니다.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요 DC 필터죠. DC 필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UPS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오 그러면은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CVCF 기능 해가지고 이게 C가 정이에요. 전압, 주파수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전원에서 공급된 게 정류를 거쳐서 DC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DC 필터를 거쳐서 인버터를 거쳐서 또 뭐 AC 필터가 있다면 AC 필터를 거칠 거고 변압을 해서 부하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뭐 인버터라든가 이런 정류기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CVCF 기능이 있다 얘기야. 정전압, 정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얘기.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게 맞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원이 끊기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죠. 축전지에서. 그죠? 그래서 무정전 전원이 공급하잖아요. UPS 목적이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 장치 CVCF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알아볼 건 이거 DC 필터 있지 않습니까? 이 DC 필터라고 했죠. 이 DC 필터의 역할이 지금 보시면은 정류를 해가지고 이게 정류기라고 했죠. 정류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류기를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류가 될 거예요. 정류가 되면은 이 콘덴서의 역할은 이렇게 평화라하게 해주죠. 이렇게 이게 채워주잖아.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평화라 하죠. 그래서 평화라하고 또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뭐예요? 리플 전원이라고 했잖아요. 리플 전원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거 이걸 리플 전원인데 이걸 매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끈하게 해주는 거. 리플 전압을 제거한다. 이런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크게. 그죠? 그래서 자 리플 전압을 제거하고 정류기에서 변류된 직류를 평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중에서 요 리액터 있죠. 이 리액터의 이름이 뭐냐면은 요 리액터의 이름이 요거 한 가지만 요게 DCL이라고 합니다. DCL. 만약에 이쪽에 그 코일이 있다. 이렇게 코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로 바꿔줬잖아. 그러면 이거는 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ACL이라고 합니다. ACL이라고 불러서 요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고조파를 갖다 감쇄시킵니다. 고조파를 감쇄시키는 역할이에요. DCL, ACL. 우리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인버터에서 정류기 쪽에 있는 코일은 DCL, 그리고 인버터 쪽에 있는 코일은 ACL이라고 해서 고조파를 갖다가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는 DCL입니다. 요거 코일이 DCL. 요거 말고요. 콘덴서 말고 요거 DCL이라고 해서 고조파 발생을 저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 이건 뭐 아시죠?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기술사나 박사라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그 우리 전기 쪽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어. 책임감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인터넷에 잘못된 거를 갖다가 돌렸으면은 그걸 빨리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한다라는 거, 이거 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사람 거를 좀 자료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퍼뜨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걸 엉뚱하게 적었었다고. 응? 아, 기술사면은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의 뭐 교수나 박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막 이거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자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니까 기술사나 박사든지 심각하게 문제가. 요즘 보면 그 초전도 현상이라고, 초전도체 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그 뭐지? 그 무슨 구분가? 뭐 있잖아. 그거 저기 박사 하나가 나와서 이게 초전도체로 설명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막 하면서 막 주가 띄우고 막 별짓 하잖아. 정말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실험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막 들쑥나서 폭락하고 막 누구는 손해를 보고 대부분 뭐 그거 국민들이 그 개미들이 손해를 보잖아. 그런 게 문제라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엉뚱하게 그냥 써놔가지고 나도 그거를 처음에는 이대로 썼다가 아니 기술사가 그러니까 기술사가 제대로 했겠지 하고서 이렇게 믿고서 했다가 보니까 완전 엉터리야. 응? 책임감도 없는 놈들이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기술사분들이나 그 박사나 공학 박사, 뭐 교수님들은 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또 살펴가지고 계속 수정해서 수정했다는 얘기를 쓰고 그래야지. 자신이 한 것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다 막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이걸 또 설명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 생각했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설명하더라. KS에 대해서 막 국제 표준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산업표준 KS에 KS. 그리고 C는 전지 쪽에 이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요거 그죠? 예, 얘에 대해서 이 KS입니다. KS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KS 규정 또는 한글로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KS. 그지? 그리고 C가 전기고 요게 요 맞다. 요거는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이거를 2001년도에 개정을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험 범위의 그 한국전기 설비 규정 그 KC 규정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문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너무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가 참. 근데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 이거 누가 답을 썼겠나? 그지? 이걸 생각을 해봐. 이거 맞힌 사람이 손 들어봐. 그렇지 말해서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낸 것 같아. 틀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는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국제 표준이라고 하지를 않나 막 또 뭐 기술사는 막 엉뚱하게 이거 답을 써서 막 그 답이 아니고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기술사가. 근데 그게 엉터리더라고. 그러니 이거 잘못된 게 좀 만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수정하고 딴 것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좀 문제를 좀 잘못 낸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출제 오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야 이런 것도 내나 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요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74에 요 문제가 뭐 출제 오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빨리 작업형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